여러분 제가 고도를 기다리며 지금 1막을 올려드렸죠. 그죠? 이거 총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장막극이라고 하면 5막인데 최옥 같은 경우는 이제 3막 장막극을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도 일단 2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포조 럭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년, 요렇게 딱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곡에서 등장하지 않는 등장인물이라고 말하는데, 소년의 말 속에서 언급은 되지만 실제 무대 위에는 올라오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년의 형입니다. 요 5명의 인물은 1막하고 2막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나올 때마다 약간의 변주 그런 걸 이제 거치고요. 소년이 처음 와가지고 블라디미르 이제 에스트라공한테 알베르 아저씨인가요? 하고 묻는데 누가 알베르일까요? 그죠? 근데 이제 이름도 심지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걸로 읽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인물이 너무 소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비주인공 표현이 좀 그런데 누가 마이너고 누가 메이저인지 다 메이저면서 다 마이너입니다. 다 그렇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갈등을 진척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대사는 의미가 없고 사건도 의미가 없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런 극이 전개가 됩니다. 최호프의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도를 보고서는 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제 이게 느껴지고 요것이 베케트가 1906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요. 고도는 1952년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연된 거는 1953년인데요. 46세, 47세. 그러니까 작가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절정이 다 끝난 이후에, 잔치가 끝난 이후에, 파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쓴 소설이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의 종말 이후에 쓰여진 역사의 종말 이후에 무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무대를 봐도 무대 장치가 되게 필요 없는 그런 연극입니다. 황량하고 나무만 한 개 세워두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나무가 고목으로 보이지, 나목인데 고목.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막에 가면은 잎을 몇 개 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이 삭막한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어쩌면 제대로 먹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나무 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명의 어른들, 에스트라공, 블라지미르, 포조, 럭키, 이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읽을 때는 그냥 말장난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워낙에 부조리극의 대표극이니까 부조리 이런 거에 잘 모르면서 초점을 뒀던 것 같은데, 나이 들고서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 이들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4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들 4명의 공통점, 모두가 다 중절모를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애, 어린애 1명, 소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인물들 5명이 다 제각기 시간을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시간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4분은 이미 너무 늙어가지고 더 늙을 게 없고, 그런데도 조금씩 늙어 있어요. 또 뽀조는 눈이 멀어 있고, 그 다음에 대머리가 또 돼갖고 있고, 원래도 대머리였지. 근데 나중에 이막에서 이제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또 저는 되게 징그러웠는데, 1막에서 2막으로 가서 시간이 하루 지났는지 한 달 지났는지 1년 지났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소년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나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막에 나왔던 애와 2막에 나왔던 애가 형제인지 동일인인지, 만약에 형제라고 하면은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형은 뭐 양을 치고 저는 염소를 쳐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양하고 염소가 또 바뀌든 말든 이런 것도 이제 상관없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연이 됐을 때 다들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관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리고 뭡니까 작가 자신도 이제 되게 놀랐다고 하는데, 240. 작가 자신도 이제 놀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읽히게 될 줄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리고 무대에 올려진
무대에 올려진 파스칼의 팡세라고, 파스칼의 명상록이라고 이제 누가 평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마틴 헤슬린이라는 이런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극 공부할 때는 많이 읽는데요. 이 사람이 쓴 것 중에 이제 부조리극도 있고 드라마의 해본가 하는 제목의 이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전격 연구자라기보다는 그 방송극 드라마 제작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오네스코나 이 뭡니까 뭐 베케트나 아다모프, 또 잘 모릅니다. 저도 뭐 보리스 비앙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에드워드 올비, 해롤드 핀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발 빠르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썼던 모양인데, 이 와중에 이제 가장 정말 그 최고의 자리를 점하는 게 베케트의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고,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조리극 하면은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베케트를 또 몰라도 이제 이 드라마는 알 정도다 이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앞서서 언급한 게 다입니다. 그래서 1막과 2막을 구분을 굳이 하자면은 이거는 동일한 것에 끊임없는 근데 이제 무의미한, 너무나도 사소해도 의미 있을 수는 있는데, 사소하고 무의미한 어떤 반복과 변주 이런 걸로 이제 보인단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거는 똑같고, 1막에 있는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2막에 있는 나무에는 잎이 돋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막을 시작할 때 보면은 에스트라공은 이미 그 무대에 있는 소품처럼, 인물인데 소품 같아요. 거기 이제 무대 위에 서서 그 신발을 이렇게 벗으려고 이제 하든가 구두를 이제 벗으려고 하든가 해서, 에스트라공은 이미 막이 열릴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지미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막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블라지미르가 먼저 등장해서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에스트라공의 구두는 이제 벗겨진 채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럭키가 모자를 던져놓고 갔나 이래갖고 럭키 모자도 거기 뒹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트라공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걸로, 요런 식의 이제 변주. 그 다음에 이제 그 1막에서 이제 그 포즈와 럭키가 등장을 할 때 보시면 줄이 긴데 2막은 조금 더 짧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포조가 주인이고 럭키가 노예인 거잖아요. 이제 줄을 이렇게 묶고 개처럼 묶고서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주인을 이끄는 그런 식으로 럭키가 먼저 등장을 하고 이제 포조가 따라오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또 럭키는 또 짐을 되게 많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줄이 좀 짧아져 있는 이런 류의 약간 변주 같은 거, 그리고 더 많이 늙었고 눈이 뭐 멀어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변주라고 사실상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변주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보여주는 장면, 사건이라면은 말장난이 일단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이나 할 법한 그런 유희, 예컨대 1막 같은 데서는 당근 줄까 뭐 순무 줄까 뭐 당근밖에 없는데, 아니야 뭐 순무야 이러고 뭐 맛이 없어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더 왔죠. 뽀조와 럭키가 나와가지고서는 바구니 안에 먹을 거랑 술이랑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닭다리, 네, 이제 닭다리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럭키한테 재주 부려보라고 춤춰봐 이렇게. 그다음 춤도 종류가 많습니다. 램프 상인의 춤, 램프 상인의 죽음, 노인의 암, 뭐 이런 이제 죽음들이 있고요. 춤이 있고요. 그래서 춤추다가 야 이제 춤 그만하고 자 생각해보라 이렇게. 근데 이제 하는 건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럭키가 줄줄줄줄 또 웃고, 이렇게 줄줄줄 웃고 뭐 이렇게 하다가 둘이가 퇴장하고 이제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는 오늘 안 온다, 내일 온다라고 알려주면서 1막이 끝나죠. 2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사소한 변주인데, 핵심적인 게 포조가 얘들이 만났던 거를 기억을 못해요. 이제 이게 어제 일인지 언제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나타나는데, 소년의 그 대사가, 혹은 소년과 요 블라디 에스트라공 얘들 세 명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이제 섬세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죠. 뭐 고도는 오늘 못 온다고? 네. 그럼 내일 온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제 왔던 건 뭐 너 형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 대목에서 역시나 이제 사소한 아주 이제 변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주가 그렇게 또 유의미한 건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겠고요.